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에 이제 사람이랑 고양이가 이제 관계에 대한 문제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입장에서 사람이 굉장히 변덕이 심한 행동을 하게 되고 자꾸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 사람이 다른 반응을 해주게 되고 하는 것들이 반복이 되게 되면은 굉장히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 계속 긍정적인 강화를 일관되게, 그리고 고양이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행동을 하게 해준다면은 스트레스도 줄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그 서로 간의 신뢰감이 형성이 돼서 이제 아이가 조금 더 행복하게 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좀 염두를 해주셔야 되는 것들인데, 대다수 고양이들이요, 이제 한 번에 강하게, 예를 들어서 꽉 껴안고 계속 있고 오랫동안 있고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는 걸 좋아한다기보다는 좀 자주 맺는데 그 정도는 굉장히 라이트하게, 그냥 잠깐 쓰다듬고 다시 멀어지고 다시 오면은 살짝 또 이제 눈 마주쳐주고 멀어지고, 계속 응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요. 그런 식으로 작지만 저강도의 그 관계를 맺는 것들이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를 덜 준다는 걸 염두해 주셔야 되세요. 특히 어린아이들한테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진료 때 굉장히 많이 좀 강조를 드리는 면이에요. 특히 이제 강아지에 좀 익숙하셨던 분들이 고양이를 접하게 되면 많이들 좀 힘들어 하시는 게 이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데, 고양이들은 이제 대하실 때 좀 인내심을 갖고 대해 주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뭔가를 억지로 한다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발톱을 깎더라도 억지로 잡아서 한 번에 다 깎고 하는 게 아니라 인내심을 갖고 뭐 하루에 하나, 그리고 뭐 빗질을 하더라도 아이가 싫어하면 잠깐 멈췄다가 조금 이따 다시 해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뭔가 억지로 뭔가를 하시는 것들은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안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무릎 위에 올라와서 앉아있으면 그때 살짝 그 좀 아이들 좋아하는 턱밑이나 이런 데를 만져주셨다가 이제 아이가 싫어하는 것 같으면 또 편안하게 다른 곳에 갈 수 있도록 꽉 껴안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그런 식으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 강제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인내심을 갖고 아이를 대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아이를 대할 때 좀 아이가 편해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이가 스트레스 안 받는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아이의 이제 신호인데요. 눈 깜빡이며 뭐 빠르게 깜빡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천천히 이제 깜빡을 다 떠요. 그리고 이 두 번째는 보호자님들께서 이제 골골거린다고 표현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이제 골골거리거나 이런 약간은 경운기 모터 소리 같은 소리들을 좀 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을 이렇게 문지른다든가,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보호자가 이제 외출하고 돌아오셨을 때 보호자가 반가우면은 다리 사이, 보호자 다리 쪽에 얼굴을 비비고 머리를 이렇게 헤딩하듯이 들치고 이러거든요. 이런 행동들. 그리고 보호자 위에 올라와서 있고, 아까 고양이들끼리처럼 가까운 곳에서 자고, 또 전혀 불안해하지 않고요. 이렇게 암모나이트 자세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돌돌돌 말고 심지어는 배를 드러내기도 해요.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요. 배 드러낸다고 이제 배를 만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다수 고양이들이 배 만지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근데 우리 아이는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그 경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결국에는 그냥 모든 고양이가 이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대다수 고양이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게 뭐 별로 개의치 않은 아이일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제 생각에 그냥 참아주는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배를 안 만져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역시나 조금 이제 이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들은, 고양이가 여러 마리일 때는 다른 고양이 방해 없이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이거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놀이랑도 관련된 건데, 아이 하나를 놀아주면 놀고 싶은 다른 아이가 이제 놀게 돼요. 그러면은 많이 나타나는 게, 우선순위가 좀 밀리는 아이가 같은 경우가 양보를 하고 저 멀리 가서 그냥 앉아서 그걸 지켜보기만 하고 더 적극적인 아이한테 하고만 이렇게 놀아주시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밀려난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놀이가 재미없는 게 아니라 놀고 싶은데 양보를 하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좀 계속 받게 돼요. 뭐 경우에 따라 심한 경우에 질투심이 심한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그 고양이들끼리 서로 싸움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요. 아까 언급드린 대로 개별적인 시간이랑 장소를 주고 아이들은 각각의 관계를 맺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린 고양이 같은 경우는 사회화 기간 내에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근데 요거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게요. 가장 좀 권장되는, 그러니까 아이가 사람한테 수능되기에 가장 좋은 이제 그 시기는 2에서 7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만 이 시기 같은 경우에는 그 어미랑 또 있어야 가장 좋은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분양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요, 그 이 시기에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시기에 어미고양이랑도 있으면서도 사람을 접해봐야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들, 다른 낯선 사람들을 만나거나 낯선 환경에 접했을 때 아이가 적응하기 쉽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그 최소한의 사람은 5명 정도로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적어도 5명 이상의 각기 다른 사람들을 이 시기에 만나봐야 이제 나중에 적응력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아기 때는 더 자주, 더 길게, 또 더 이제 강도도 세게 놀아주실 필요가 있는데, 2~3살부터는 이게 점점 좀 줄어들거든요. 다만 중요한 거는 줄어든다고 해서 그게 놀이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든 노령요가 될 때까지도 계속 좀 놀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해 주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도 살짝 나왔거든요. 고양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캣타워의 단차를 줄여주신다든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무턱을 좀 낮춰주신다든가, 그리고 물그릇이나 밥그릇도 예전보다 거리가, 그 아이가 쉬는 공간으로부터 거리를 좀 더 짧게 해주신다든가, 그리고 그루밍 같은 것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빗질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해주신다든가, 기타 등등으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좀 미리 채워주셔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